나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은 우리가 자주 하게 되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주 고대에서부터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왔던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대체 나라는 존재는 어디에 있지? 나를 결정짓는 것들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들을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해왔는데요. 아주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어떤 영혼처럼, 마음처럼 있는 것이고 지금의 육신 안에는 그냥 들어와 있는 거다.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이 믿어왔던 바로는 그렇다면 나의 영혼, 나라는 사람의 마음은 나의 심장에 있어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마치 심장 안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을 해왔고요. 심지어 의사들 같은 경우도 뇌사를 인정하기 이전에 심장이 멈추면 나의 목숨이 멈춘다라고 더 오랫동안 이렇게 규정해 왔었죠. 이 사고는 이제 서양 철학에서는 이원론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영혼이 따로 있고 몸이 따로 있다. 자, 조금 더 현대로 돌아와서 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나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많은 것들이 다 우리 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됐죠. 특정 뇌 부위를 자극하게 되면은 기억이 사라진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감정들을 느끼는 부위도 뇌와 관련이 있고 우리가 세상을 보고 인지하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이 뇌라는 부위에서 시작되고 그 부위가 망가지거나 손상되거나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떠한 기능들을 잃어버린다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차차 뇌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에 있어서 뇌가 중요해진다라는 것들이 이제 현대 과학을 통해서 현대 의학을 통해서 많이 밝혀지게 됐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이 많이 밝혀지고 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상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존재가 전부 나의 뇌에 있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원론에 있어서 극단적인 일원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따로 마음이나 영혼이나 이런 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뇌에서 이루어지더라. 모든 것들은 뇌의 기능인가 보다. 라는 쪽으로 넘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강하게 믿는 사람들 또는 이러한 이론들의 어떤 큰 매력을 느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뇌만 따로 꺼내서 어딘가 계속 작동하게 하면은 그럼 나라는 존재가 영원히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모든 몸의 기관들은 이미 이식 수술에 성공했잖아요. 심장 이식 수술도 있고 간 이식 수술도 있고 뭐 인공 관절 이런 것들은 일상적으로 수술이 되고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 뇌 이식 수술은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과연 내 뇌를 다른 몸에 갖다가 이식했을 경우에 정말 나라는 존재가 다른 몸에서 깨어나가지고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실제로 이탈리아의 어느 학자는 이걸 하겠다고 공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위험한 수술일 뿐더러 실제로 성공률은 아주 희박하다고 점쳐지고 있기도 합니다. 더 최근에 이루어진 뇌과학의 발견에 의하면 뇌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기억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의 커넥션이고요. 그리고 이 수많은 커넥션들이 어느 부위와 어느 신경세포 사이에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기억도 생기고 우리가 학습할 때 뇌 안에서 업데이트도 되고 어떤 감정과 관련된 부위들도 서로 신호를 전달하는 이런 커넥션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다. 그렇다면 뇌 안의 모든 커넥션들을 뇌 안의 모든 연결들을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비주얼라이즈 그러니까 시각화해서 볼 수 있거나 측정할 수 있게 된다면 그렇다면 뇌 안의 모든 커넥션들이 나를 만들고 있는 거니까 이 커넥션들을 똑같이 어떤 전자회로에 또는 컴퓨터상의 시뮬레이션에 우리가 업로드를 하면은 정말로 나의 마음이 뇌에 있는 거라면 모든 것이 내 뇌의 작용이라면 나는 이러한 신경 커넥션들을 온라인상에 업로드하거나 클라우드에 업로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새로운 상상도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온라인에 업로드한다. 이걸 우리는 마인드 업로딩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철학자들이나 인지과학자들, 뇌과학자들 중에는 이런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유명한 학자들 중에서는 그래서 커넥토믹스라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간의 뇌를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리고 뇌의 모든 작용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커넥션, 모든 커넥션들을 매핑하기만 하면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이다. 마치 모든 유전자를 매핑하는 휴먼 게놈 프로젝트처럼 모든 뇌 안의 신경세포의 연결들을 매핑하면 되는 커넥톰 이런 프로젝트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제가 질문 시작한 걸 한번 되짚어 볼게요.
우리가 뇌의 한계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 질문은 어떻게 보면 나라는 존재는 어디인가로부터 시작을 했고, 나라는 존재가 영혼에 있는가 정신에 있는가, 그것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심장인가 내 몸의 어디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뇌까지 왔고요. 그렇다면 이 뇌의 기능들을 우리가 계속 살아있을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뇌 안에서의 기능들을 연결의 형태로 우리가 전부 다 매핑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을 정말 온라인상으로 디지털화 시켜서 업로딩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어떤 현대의 상상까지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연구를 하고 있는 수많은 학자들이 전 세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작용들이 지금은 디지털 데이터로 매핑이 돼서 커다란 데이터베이스에 모이고 있는 중입니다. 누군가가 치매에 걸렸을 때 뇌의 작용이 어떠한가, 누군가가 굉장히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서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의 뇌에는 특별한 점이 있는가, 이러한 데이터들을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분석하고 데이터를 쌓게 되면은 이러한 데이터를 디지털화시켜서 온라인에 올리고, 이 수많은 서로 다른 뇌과학 영역의 데이터들이 지금은 디지털 형태로 온라인에도 점점 쌓이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질문이 다시 돌아오겠죠. 우와, 이렇게 우리가 상상하고 있던 많은 일들이 가능해지게 됐는데,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어떤 영혼을, 정신을, 마음을 업로드하는 것들이 가능할까? 사이언스 픽션, SF 영화나 어떤 과학 영화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상상들을 스토리로 많이 풀어서 보여주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그러한 비판들도 학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내 몸의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인지하고 느끼고 하는 것들이 완전히 다르더라. 사실 우리도 잘 알죠. 내가 배고픈 상태에서 누군가를 보거나 세상을 보는 것과 배가 부른 상태에서 세상을 보는 거는 아예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가끔은 회의를 할 때도 사람들한테 사실 밥을 잘 먹고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회의를 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짜증이나 불만이 좀 더 적고 우리가 좀 더 많은 관용을 보일 수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몸의 상태에 따라서 뇌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이렇게 넓혀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나의 몸인가? 뇌도 나의 몸의 일부니까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나라는 존재를 규정짓는 것은 결국 나의 몸이 아닌가? 사실 제일 간단하고 단순한 사고이기도 합니다. 아마 옛날 사람들 중에 철학자나 과학자들을 빼고 그냥 너 누구니? 나는 누구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내 몸의 경계는 아주 간단해요. 내 피부의 경계였을 거예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의 벽, 나의 마지막 그 나라는 존재를 결정짓고 있는 건 결국 나의 몸을 둘러싸고 있는 나의 피부고, 그러니까 나의 몸이 나라는 존재라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직관적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겠죠. 나는 나의 몸인가? 뇌를 포함한 나의 몸인가? 자, 근데 재밌는 실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도 실제로 논문을 내고 실험을 몇 번 해봤는데요. 러버 핸드 일루전이라고 고무손 착시 효과, 고무손 환각, 이런 실험이 있어요. 이 실험은 어떤 실험이냐면요, 사람이 두 손을 딱 내밉니다.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건 그냥 한쪽 손이에요. 한쪽 손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나와 있는 손을 벽 옆으로 놔서 나의 눈에는 안 보이게 해놓는 거예요. 내가 왼손을 뻗었다라고 한다면 내 왼손은 안 보이고요, 마치 내 손인 것처럼 페이크로 가짜 손을 내 앞에 놨어요. 고무손을.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건 가짜 손이에요. 그리고 누군가가 붓으로 이 양손을 동시에 쓰다듬습니다. 보이지 않는 나의 손과 실제로 보이고 있는 가짜 손, 고무손이 동시에 자극을 받는 거죠. 이걸 한 30초 정도 이렇게 딱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신기하게도 뇌가 가짜 손을 진짜 손이라고 느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고무손이 진짜 리얼하게 내 손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되냐면요, 보이지 않는 내 진짜 손에 체온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여기다 면역 반응을 하게 되면 마치 다른 사람의 손인 것처럼 내 몸이 느끼면서 이 손에 대한 면역 반응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뇌는 내 앞에 보이는 가짜 손이 진짜 손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 신기하죠? 만약에 이 가짜 손을 막 망치로 치거나 이러면 그 순간 깜짝 놀라면서 뇌에서 잠깐 동안 고통을 느끼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내 손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일어나는 과학적인 원리는 이겁니다. 우리의 뇌는 매 순간 세상에 온갖 많은 신호들을 얻고 있어요. 근데 멀티모달로 신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보이는 신호가 있고요, 들리는 신호가 있고요, 그리고 느껴지는 신호가 있고요, 내가 어디 움직이고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이 뇌에서는 하나로 묶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 더 과학자들이 기발한 쪽으로 상상을 합니다. 이게 내 손이 아닌데? 내 손으로 느껴지게 만들 수 있어? 뇌가 착각을 하게 만들 수 있어? 그렇다면 손만이 아니라 몸 전체가 다른 몸이라고 뇌가 착각을 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상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실험을 합니다. 이 실험이 Out of Body Illusion이라는 실험이에요. 근데 이 실험의 백그라운드를 이야기하게 되면 더 놀라실 겁니다. 왜냐하면 어디서 시작되냐면 유체 이탈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이 유체 이탈은 사이비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뭔가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공포 영화 뭐 이런 데도 나오고 사람들이 이게 신기해했던 현상이죠. 뭐냐면 내가 자고 있는데 자다가 갑자기 깬 느낌을 받았는데 내 몸 위에 떠가지고 내가 나를 보고 있는 그런 환각이 들었다는 사람들의 기록들이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유체 이탈이라고 합니다. 마치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내 1m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마치 영혼이 내 몸 밖으로 빠져나와서 나를 보고 있는 착각. 자, 근데 어떤 연구가 있냐면요, 이 착각을, 이 환각을 강하게 느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을 해요. 유체 이탈을 경험했다고? 그래, 경험한 사람이 많지는 않죠. 유체 이탈을 경험했다는 사람들을 데려와가지고 뇌 스캐너에 넣고 뇌에 어떤 부위에 이상이 생긴 게 아닌가라고 이 사람들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뇌의 리전, 뇌에 약간의 이상이 온 부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유체 이탈 현상을 경험한 사람들의 뇌 부위에 공통적으로 이러한 이상이 발견이 됐죠. 많은 수의 사람은 아니었지만 몇 명의 사람에서. 어떤 부위였냐면요, 템포로파레이탈 정션이라고 TPJ라고 불리는 부위인데 뭐 이 부위 이름을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부위가 뭘 하고 있냐면 다양한 형태로 멀티모델로 뇌에 들어오는 신호들을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부위예요. 유체 이탈을 경험한 사람들의 뇌에서 이러한 부위의 이상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자, 이거는 그냥 관찰이죠. 이걸 실제로 실험으로 해보고 싶어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실제로 실험을 해봤냐면요, 아까 고무손, 가차손 실험에서처럼 사람들을 눕혀놓고요, 또는 세워놓고요, 이 사람들한테 똑같은 형태의 환각을 경험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자, 여기 보이는 화면에서처럼 사람한테 가상현실, 이런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가 이런 헤드셋을 씌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거는 가상현실에서 아바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바타의 등을 이렇게 쓰다듬을 때마다 실제로 누군가가 내 등을 쓰다듬어요. 누가 아바타의 어깨를 툭툭툭 치는 순간 누가 동시에 내 어깨를 툭툭툭 칩니다. 그럼 똑같은 환각이 일어나요. 마치 내 1m 앞에 있는 가상현실 속에서 보고 있는 아바타가 내 몸인 것 같은 아주 강력한 착각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걸 어떻게 이용했냐면요, 처음에 서가지고 했는데 환각이 일어나요. 앉아서 했는데도 환각이 일어나요. 그렇다면 카메라의 각도를 교묘하게 우리가 조정을 해가지고 내가 누워있는데 마치 이 아바타가 내 앞에 서가지고 나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이런 환각을 주면 마치 유체 이탈에서 내가 마치 내 1m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은 환각도 만들 수 있을까? 마치 내가 내 몸 위에 떠서 나를 내려다보는 환각을 만드는 게 가능할까? 답은 가능하다였어요. 아까와 같은 환각을 이용해서 진짜 신기하게도 내가 아닌 내 아바타에 내 몸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환각을 사람들이 경험하더라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신기한 거는 이걸 이제 가능하구나, 이런 환각을 일으키는 게 가능하구나라는 실험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한 거는 더 가냐면요, 사람들이 이 환각을 경험할 때는 뇌에서 어떤 부위가 활성화가 되거나 어떤 부위에 변화가 생기는가를 봤더니 아까 유체 이탈을 경험했던 그런 뇌에 이상이 생겼던 환자들의 뇌 부위와 이 환각을 경험할 때 변화를 일으켰던 뇌 부위가 일치하더라. 이로써 우리는 정말 뇌에서 이런 환각을 일으킬 수 있는 부위가 있고 내가 마치 아바타처럼 다른 몸에 들어간 것 같은 환각을 일으키는 것도 가능하고 아마 이와 비슷한 그러한 역할을 하는 뇌 부위에 이상이 생기면 우리가 유체 이탈이라는 걸 경험하는구나. 그래서 과학적으로 유체 이탈이라는 현상을 설명하기에까지 이른 거죠. 신기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과학자들은 한 걸음 더 갑니다. 영화 아바타 보셨죠? 영화 아바타에 나오면은 전혀 다른 존재 안에 나를 넣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여기에서 몇 걸음 더 가서 또 다른 재밌는 실험들을 합니다. 어떤 실험들을 하냐면요, 사람들을 다른 모습의 사람의 아바타에 넣는 거예요. 근데 사악하게도 바르셀로나 대학교의 한 교수는, 멜슬레이터 교수는 이런 실험도 합니다. 인종차별적인 그런 태도를 갖고 있어서 흑인에 대한 어떤 다른 유색 인종에 대한 차별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유색 인종 흑인의 몸에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바타는 분명히 흑인인데 백인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는 백인을 흑인의 몸 안에 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막 걸어다니게 해요. 엄청 짜증 부리죠. 내가 왜 저런 아바타에 들어가게 돼야 돼? 내가 해야 돼? 막 짜증을 부리지만 이건 랜덤입니다. 뭐 돌아다니세요 라고 하고선 실험에 참가시켜요. 한 15분 동안 이걸 하고 나서 다시 돌아왔더니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의 인종차별적인 태도가 약화됐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이 사람을 성차별적인 사람이 넣어요. 그 남성 중에서 남성 우월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을 여성의 아바타 몸 안에 넣어가지고서는 돌아다니게 했더니 실제로 어떤 이는 성차별적인 것도 내가 내 몸으로 경험하는 환각을 뇌가 경험하고 나서는 그러한 차별적인 태도가 약화됐다. 이런 신기한 실험도 있고요. 내가 힘든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서는 심리 상담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을 이러한 실험에 참가를 시킨 다음에 그냥 자기 이야기를 하게 하는 거랑 환각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마치 프로이드, 그 유명한 정신 분석학의 프로이드, 이미 돌아가신 분이지만 그분의 아바타가 보이고 이 사람에게 내가 내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게 한다라고 했더니 뭔가 더 신뢰도가 올라가면서 내 힘든 이야기를 더 잘하게 되더라. 이러한 형태로 마치 게임 속 세상처럼 이 뇌의 환각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다양한 종류의 아바타에 넣는 그러한 실험들도 진행이 됐습니다. 자, 다시 가서 이러한 현상들을 보고 그리고 이러한 실험들을 보기 이전부터 Extended Mind Hypothesis, 그러니까 마음의 어떤 확장이 가능하다는 가설을 가지고 있었던, 마음 확장 가설을 가지고 있었던 인지과학자, 철학자가 있습니다. 영국의 앤디 클라크인데요. 이 앤디 클라크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 몸의 한계가, 나라는 존재의 한계가, 내 마음의 한계가 왜 내 몸이어야 돼? 나의 한계는 나의 몸을 훨씬 벗어난 곳에 있어. 내가 연필을 쓰고 연필을 사용해 가지고서는 공부를 하거나 종이를 쓰게 되면 종이하고 연필조차도 내 몸의 일부로 뇌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내가 게임을 해서 게임 캐릭터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게임 속 세상과 게임 아바타조차도 내 마음과 내 정신, 나란 존재의 일부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게 이제 마음 확장 가설이라고 불리는 앤디 클라크 교수가 이야기한 바고요. 실제로 이거를 진지하게 많은 뇌과학자들이, 인지과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컴퓨터 공학자들이,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화 아바타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정신을, 우리가 생각하고 내 몸이라고 믿는 어떠한 것을 다른 더 넓혀진 의미에서의 아바타에 넣을 수 없을까? 그리고 몇 걸음 이미 뇌과학에서 나아간 상태죠.